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문경 지역에는 인간이 발을 들일 수 없을 만큼 신비롭고 매혹적인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마치 천년을 살아온 것처럼 고요하고도 깊은 비밀을 품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곳엔 수많은 요정과 마법의 생명체가 산다고 믿었다. 어떤 사람들이든 이 숲에 발을 들이면 숲이 그들을 속삭이며 길을 잃게 만든다고 전해졌다. 문경 마을에는 어린 소년 희수가 살고 있었다. 희수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지루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희수는 마을 뒷산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그는 그 이상한 빛을 쫓아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은빛 여우를 만나게 되었는데 여우는 사람들과 다르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은빛 여우는 희수에게 말했다. 이 숲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어. 너의 호기심을 풀고 싶다면 내게 3가지의 미션을 수행하겠니? 희수는 그 미션이 무엇인지를 묻자 여우는 웃으면서 말했다. 첫 번째는 숲의 고요함을 깨트리는 폭포의 소리를 찾아 그 속에 숨겨진 황금 물방울을 가져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빛을 잃은 무지개의 색을 되찾아 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이 숲의 수호자를 만나 그를 웃게 만드는 것이다. 희수는 여우의 제안을 수락하고 미션을 수행하기로 했다. 그는 첫 번째로 폭포를 찾아 숲속을 돌아다녔다. 몇 시간을 걷다 보니 숲의 깊숙한 곳에서 웅장한 폭포를 마주할 수 있었다. 폭포에는 숨은 기슭에 반짝이는 황금 물방울이 들어있었고, 마음을 차분히 하자 단번에 물방울을 손에 쥘 수 있었다. 다음으로 그는 숲의 또 다른 쪽을 돌아다니며 빛을 잃은 무지개를 찾아 떠났다. 희수는 그 과정을 통해 숲의 다양한 홀로그램과 같은 색깔의 잎사귀들을 모았고, 마지막에 무지개의 모습을 되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세 번째 미션을 수행하러 떠났다. 수호자는 숲의 가장 깊은 곳에 살고 있었고 아주 외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희수는 수호자에게 다가가 농담을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희수는 수호자의 마음 깊은 곳에 슬픔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수호자에게 그 폭포와 무지개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드디어 수호자는 밝은 웃음을 터뜨리게 되었다. 3가지 미션을 모두 완수한 희수는 다시 은빛 여우를 만나러 갔다. 여우는 희수를 기쁘게 맞으며 그에게 숲의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열쇠를 주었다. 그 열쇠는 희수가 이제껏 본 적 없는 빛으로 반짝였고, 그것을 통해 그는 앞으로 언제든 숲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희수는 숲속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층 더 자라난 자신을 느낄 수 있었고, 문경의 신비로운 숲은 그에게 다른 세상의 모든 비밀과도 같은 소중한 보물로 남아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안동 지역에는 푸르고 맑은 물로 유명한 청량호가 있었다. 이 호수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그 비밀을 알아볼 수 있는 마법을 가지고 있었다. 호수의 중심에는 연못이 하나 있었고, 그 연못에 피어있는 연꽃은 보통의 연꽃과는 달리 황금빛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 연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연꽃을 청량호의 연꽃이라 불렀다. 연못 주위에는 늘 안개가 자욱해 연꽃이 피어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전설에 따르면 이 황금빛 연꽃을 따면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전해졌다. 어느 날 안동의 외곽 마을에 사는 용찬이라는 소년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연꽃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던 용찬은 노모와 동생들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유일한 소원은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다. 용찬은 새벽이 되자마자 호수로 향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나선 길이기에 그는 마음이 설레고 두려웠다. 안개가 가득한 호숫가에 도착한 용찬은 어렴풋이 물 안에서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이 바로 황금빛 연꽃이었다. 연꽃에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물 안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호수의 정령이었다. 정령은 용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을 읽고 그에게 말했다. 용찬아, 너의 마음을 내가 보았노라. 너는 참으로 깨끗한 마음을 가졌구나. 이 연꽃은 진정 소중한 소원을 가진 자에게만 허락된단다. 용찬은 깜짝 놀라며 정령에게 말했다. 저는 제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저 그것만을 바랍니다. 정령은 살며시 미소를 짓더니 용찬의 손에 연꽃을 쥐어주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 연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녹아든 이 아름다운 마음씨를 잊지 말거라. 용찬은 연꽃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놀랍게도 그 이후로 용찬의 집에는 좋은 일들이 계속되었고 그의 가족 역시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다. 그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연꽃을 감싸 고이 보관하며 자신의 선한 마음을 잊지 않으려 항상 노력했다. 그 이후로 안동의 사람들은 청량호의 마법 연꽃에 관한 전설을 전하며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으려 끊임없이 노력했다. 청량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지만 연꽃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은 그 전설이 가져다준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겼다. 이 전설은 안동 사람들에게 마음의 순수함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했다. 그리고 연꽃을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 속에 이미 마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남쪽 지방에는 순천만이라는 아름다운 자연 보호구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많은 종류의 철새들이 쉬어가는 곳으로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 멀리서도 찾아오곤 했습니다. 순천만과 인접한 지역에는 광양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은 특히나 맛있는 포도가 자라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광양 마을에는 소금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금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운영하는 포도밭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이면 포도송이의 모습과 그 향기를 무엇보다 사랑하였고 넓게 펼쳐진 포도밭 사이로 바람이 불어올 때면 그곳에서 뛰노는 걸 가장 좋아했습니다. 소금에게는 순천만의 새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새들은 언제나 여행 중 만난 이야기들을 소금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금은 포도밭에서 쉬다가 한 마리의 학이 낮게 날아와 그녀 곁에 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금아, 그번에 재미난 이야기를 가져왔단다. 그렇게 말하며 학은 머나 먼 남쪽 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섬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고 그 숲에 사는 요정들이 과일들의 맛을 더 좋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 요정들이 포도에 축복을 내리면 포도는 그 자체로 황금빛으로 빛나며 맛도 천상의 향취를 자아낸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소금은 포도의 마법을 거는 요정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소식이 퍼졌습니다. 마을에는 근래 들어 포도가 예전처럼 잘 익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안감이 광양 마을 주민들 사이에 퍼졌고 소금은 자신이 그 요정들을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소금은 여행을 결심하고 준비를 하며 자신의 흰 포도나무 넝쿨 바구니에 익은 포도를 가득 담았습니다. 그날 밤 학이 순천만의 한쪽 모퉁이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비밀스러운 작은 배가 숨어 있었고 이 배를 타고 소금은 요정들이 살고 있다는 섬을 향해 떠났습니다. 멀고 먼 항해 끝에 마침내 섬에 도착한 소금은 신비로운 숲에서 빛나고 있는 작은 존재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포도를 만들어내는 요정들이었습니다. 자신을 반갑게 맞이한 요정들에게 소금은 광양의 포도밭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요정들은 소금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포도가 익지 않는 이유는 자연의 변화를 느끼지 못해서야. 너희 마을은 자연과의 조화가 깨진 상태란다. 우리의 도움만으로는 부족하니 너희가 다시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라고 요정들은 조언했습니다. 소금은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요정들에게서 받은 작은 씨앗을 챙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포도밭을 돌보며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천만에서 날아오는 새들의 소리, 바람의 속삭임, 그리고 물 흐르는 소리까지 하나하나 집중했습니다. 결국 광양의 포도밭은 다시 한번 비옥해졌고 예전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맛있는 포도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게 되었고 소금의 여행 이야기는 두고두고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순천만의 새들은 여전히 즐겁게 그동화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졌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이 만나는 곳 한국의 영덕이라는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고즈넉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로 유명했습니다.
이곳에는 과거부터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들이 있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가장 신비로운 이야기로 영덕 바닷가의 신비로운 물고기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영덕의 바닷가는 일반적인 풍경처럼 보였지만 밤이 되면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는 날 바다에서 형형색색의 불빛이 물결처럼 춤추곤 했습니다. 수많은 별빛들이 반짝거리는 듯 했지만 그것은 바닷속 깊은 곳에서 빛을 발하는 신비로운 물고기들이 만들어내는 장관이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물고기들은 마치 작은 별들처럼 스스로 빛을 내어 바닷속에 오로라를 펼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백 년 전 영덕에는 어부이면서 예술가였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길성 할아버지였죠. 그는 어린 시절부터 바다와 그 신비로움에 매료되었고 항상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내며 바다를 관찰하곤 했습니다. 길성 할아버지는 신비로운 물고기를 목격한 몇 안 되는 사람이었고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물고 속에 갇혀있는 물고기의 모습은 누구에게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가을, 큰 폭풍이 영덕을 덮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 안으로 대피했지만 길성 할아버지는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신비로운 물고기들이 안전할지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날밤을 새며 그는 바다 위에서 빛나는 장관을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 폭풍의 중심에서 밝은 빛이 솟아오르더니 거대한 물고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물고기는 일반 물고기와는 다른 순백의 빛을 띠고 있었으며 길성 할아버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물속 깊은 곳에서 물고기와 교감한 길성 할아버지는 그 물고기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물고기들은 실은 바다의 정령들이었고 바다가 평화로울 때의 기쁨을 자신들의 빛으로 표현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로 공존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폭풍은 잦아들었고 길성 할아버지는 무사히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의 환영을 잊지 않았고 그것을 화폭에 담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의 그림들은 마을의 아이들에게도 전해졌고 마침내 그 이야기와 그림은 영덕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문화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길성 할아버지가 남긴 그림과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으며 영덕 바닷가의 신비로운 물고기 전설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